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직장도 있고 연봉도 괜찮고 월세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단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입주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라서 거절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적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실제로 외국인이 집을 구할 때 은근히 많이 거절당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집을 구하는 사람과 모르고 집을 구하는 사람의 계약 성공률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끝부분에서는 일본 부동산 중개사들도 알려주지 않는 통과 확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집을 구한 한국인들의 후기와 일본 부동산 관계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사례 가운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가 어려운 건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인 불가를 내세우는 건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관리회사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집을 찾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 2명이 있습니다. 연봉도 비슷합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같은 부동산에서 같은 건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승인되고 다른 한 명은 거절됩니다. 이게 정말 국적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관리 회사들은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점수처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항목의 영향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이 쉽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본인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놀랍니다. 일본인은 무조건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실제로 일본 현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인도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 관리 회사가 집주인보다 더 무섭다. 이런 의견이 높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빈집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은 많아졌는데 관리 회사의 심사는 오히려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처리 비용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밀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야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거나 퇴거할 때 원상복구 비용을 둘러싼 분쟁도 늘었습니다.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하나가 장기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이 외국인을 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보다 관리회사가 더 큰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관리하지 않고 전문 관리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관리회사는 입주 심사를 대신 진행하고 보증회사와도 협의합니다. 결국 관리회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집주인이 괜찮다고 생각해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괜찮다고 했는데 관리회사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집주인 집인데 왜 집주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구조가 이미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계약 방식만 알고 일본에서 집을 구하면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도 직장 형태와 체류 자격, 일본어 수준, 보증인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오래 근무하는 외국인 직장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계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대로 일본에 막 입국한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속 국적만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신청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걸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 기준을 모르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주 간단한 준비 하나만 했어도 통과할 수 있었던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본 관리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실제 심사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증회사, 일본어 소통, 체류기간, 긴급연락처, 그리고 소득 안정성까지. 이 5가지를 알면 왜 어떤 사람은 쉽게 계약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거절당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하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같은 이유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이라서 안 된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심사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보증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증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에서는 보증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보증회사가 사실상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셈입니다. 관리회사가 괜찮다고 판단해도 보증회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막힙니다. 보증회사는 단순히 연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안정성, 근속기간, 과거 계약 이력, 체류 자격, 연락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아도 심사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연봉이 조금 낮아도 바로 승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월급보다 앞으로 계속 일본에 살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약은 하루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어 소통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회사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긴급 공지가 전달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관리회사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는 다른 입주민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부족한 경우에도 통역 가능한 가족이 함께 계약하거나 일본어가 가능한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심사가 수월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일본어 실력 자체보다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신뢰입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는 외국인보다 연락이 되지 않는 일본인을 더 꺼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간 연락이 안 되거나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무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리회사들은 국적보다 관리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체류 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비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걱정이 생깁니다. 계약 기간 중에 귀국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반대로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장기 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입주자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이 비슷하다면 장기 거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긴급 연락처입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대신 연락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사 담당자나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증회사가 일부 역할을 대신하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 안정성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무조건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회사는 월세 대비 소득 비율과 함께 고용 형태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월급의 절반에 가까우면 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이 높아도 수입 변동성이 크다고 평가받아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처럼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보다 꾸준히 버는 사람이 더 강하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들도 이런 심사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높은 공감을 받은 반응으로 이런 의견들이 자주 보입니다. 심사가 너무 복잡해서 집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관리회사가 은행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다. 이처럼 엄격한 심사는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조금 더 많고 확인 절차도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관리회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되고 월세를 안정적으로 내고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사람. 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사를 하는 관리회사는 왜 집주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을 원해도 관리회사가 반대하면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왜 관리회사가 사실상의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오히려 이 구조를 활용해 계약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본 부동산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과 처음 오는 사람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주인이 모든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실제로 관리회사가 계약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의 임대 시장이 점점 더 시스템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만나고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은 관리 업무를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 관리, 건물 유지 보수, 민원 처리, 계약 갱신까지 모두 관리 회사가 담당합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받고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실제 입주 심사는 관리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화됐습니다. 결국 관리 회사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입주자를 잘못 받았다가 월세가 밀리거나 소음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이사 나가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인도 이 구조를 답답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도 괜찮다고 했는데 관리회사에서 막았다. 빈집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심사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기회도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외국인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관리회사는 외국인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을 선호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급여 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직접 설명합니다. 일본어가 어렵다면 통역 가능한 사람을 미리 준비합니다. 긴급 연락처도 미리 확보합니다. 이런 준비만으로도 관리회사가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사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중개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계약 경험이 많은 중개사는 어떤 관리회사가 외국인 계약에 익숙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이 적은 곳에서는 신청도 하기 전에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오래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보다 중개사를 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중개사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관리회사와의 소통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관리회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빠르게 대응하고 신청자의 장점을 대신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승인 여부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선택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관리회사도 다양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익숙한 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계약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심사가 더 오래 걸리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성격도 영향을 줍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외국인 계약 경험이 많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건물은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좋은 집을 찾는 경쟁이 아니라
관리회사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작정 많은 집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곳을 먼저 찾게 됩니다. 서류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중개사도 바꾸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람인데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국인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계약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리회사의 심사도 더욱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시대는 지났지만 아무 준비 없이 계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본에서 집을 구하고 계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걱정되시나요? 실제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쉽게 계약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일본에서 집을 구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일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